안녕, 친구들. 오늘은 역사상 가장 쩌는 정복전쟁,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름만 들어도 막 심장이 쿵쾅거리지 않아? 알렉산드로스, 그는 대체 누구였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자, 그럼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보자고. 알렉산드로스, 그는 누구인가? 영웅의 탄생과 어린 시절. 알렉산드로스 대왕, 본명은 알렉산드로스 3세. 그는 기원전 356년에 태어났어. 지금으로부터 무려 2300년도 더 된 옛날 사람이지. 하지만 그의 업적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지 않아?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었어.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랐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 특히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3년간 교육을 받으면서 지혜와 리더십을 키웠다고 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드로스에게 철학, 윤리, 정치, 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쳤어. 그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알렉산드로스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지. 덕분에 알렉산드로스는 단순히 전쟁 영웅을 넘어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어. 알렉산드로스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어. 말 타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부세팔로스라는 이름의 엄청난 명마를 길들인 일화는 유명하지. 부세팔로스는 성격이 사나워서 아무도 길들이지 못했는데, 알렉산드로스는 햇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피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세팔로스를 길들였다고 해. 이 일화는 알렉산드로스의 뛰어난 지혜와 통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꼽히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문제 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정복 전쟁의 불꽃, 페르시아를 향해. 알렉산드로스는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엄청난 포부를 품었어. 그는 마케도니아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지. 당시 페르시아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 엄청난 영토와 부를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위협했지.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페르시아를 정복하여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했지. 마치 게임에서 최종 보스를 깨기 위해 굳게 결심하는 주인공과 같았어. 알렉산드로스는 그라니코스 강 전투, 이소스 전투, 가우가멜라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페르시아를 몰락으로 이끌었어. 그는 뛰어난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용감한 전사였지. 그는 항상 선두에서 병사들을 이끌었고 병사들은 그의 용감함에 감탄하며 그를 따랐어. 그의 지휘 아래 마케도니아 군대는 연전연승을 거듭했고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을 파고들었지. 특히 가우가멜라 전투는 알렉산드로스의 뛰어난 전략이 빛을 발한 전투였어. 그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의 대군을 상대로 좁은 지형을 활용하고 정교한 전술을 펼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지. 다리우스 3세는 도망쳤고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의 수도들을 점령하고 막대한 재물을 얻었어. 그는 페르시아 왕의 궁궐을 불태우기도 했는데 이는 페르시아 제국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돼. 동방 원정, 미지의 세계로의 도전.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도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욕구는 멈추지 않았어. 그는 동쪽으로 계속 나아갔지.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 인더스 강까지 진격했어. 그 당시 인도는 다양한 왕국들이 존재했고 알렉산드로스는 이들을 모두 정복하려 했지.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고자 했어. 마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탐험가와 같았지. 알렉산드로스는 인더스 강 부근에서 포로스 왕과 전투를 벌였어. 이 전투에서 알렉산드로스는 승리했지만 그의 군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잦은 전투와 더운 날씨, 그리고 지쳐버린 병사들 때문에 그는 결국 퇴각을 결정했어. 병사들은 더 이상 싸우기를 원치 않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지.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의 간절한 요청을 받아들여 퇴각을 결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을 거야. 헬레니즘 시대의 개막, 문화의 융합. 알렉산드로스는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어. 그의 제국은 그리스,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규모였지.
그는 정복한 지역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고 동서양 문화를 융합하는 정책을 펼쳤어. 이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불러.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지. 알렉산드로스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존중하고 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 알렉산드로스는 정복한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스인과 현지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장려했어. 그는 또한 학문과 예술을 지원했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도시들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지. 헬레니즘 시대는 과학, 철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어. 이 시기의 문화는 로마 제국과 서양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지. 알렉산드로스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32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했어. 그의 죽음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 독살설, 질병설 등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 그의 죽음은 제국의 붕괴를 가져왔지.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은 그의 사후에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 분할되었어. 이들은 서로 권력 다툼을 벌였고 결국 여러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었지.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지만 그의 업적과 헬레니즘 문화는 오랫동안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어. 알렉산드로스, 그는 영웅인가, 폭군인가? 마이너스 역사의 평가. 알렉산드로스는 정말 대단한 정복자였어. 그는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으로 수많은 영토를 정복했고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지. 하지만 그의 정복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 그는 영웅일까 아니면 폭군일까?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알렉산드로스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그는 정복자였지만 동시에 문화를 융합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 알렉산드로스는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였고 그의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그는 단순히 군사적 업적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명을 융합하려는 시도를 통해 인류의 발전에 기여했지.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평가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의 위대한 업적은 결코 부정할 수 없어. 자,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 어때? 좀 재밌었어?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아? 우리는 알렉산드로스의 삶을 통해 리더십, 야망, 그리고 문화의 융합에 대해 배울 수 있었지. 앞으로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 많이 들려줄 테니 기대해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